11번째, 특정 조건 개수 구하기.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제가 사회문화 과목에 70점 이상이 넘는 학생의 숫자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렇게 헤아려도 되지만 20명이 아니라 200명이라면 다 헤아리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학생 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수를 쓰셔야 되는데요. 값이 나와야 되는 곳에다가 컨택을 하시고요. 함수 fx를 누르신 후에 countIf라는 함수를 누르겠습니다. 누르시면 range criteria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역을 선택하면 되거든요. 제가 사인문화를 할 거니까 사인문화를 이렇게 쭉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을 넣거든요. 조건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엑셀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14명의 학생이 사회문화 70점 이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통합사회. 자, 통합사회의 경우에 여기 선택하신 후에 함수를 누르시고요. countIf 영역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통합사회 영역을 이렇게 쭉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조건에 80점 이상으로 해볼게요. 80점 이상 해서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12명의 학생이 통합사에 80점 이상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정 조건 개수 구하기였습니다. 12번째 특정 조건 합계 구하기입니다. 저희가 가계부 앱을 쓸 수도 있고요. 가계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출 항목을 적어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배달 음식은 제가 먼저 구해 놨고요. 쇼핑과 도서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함수는요, SUMIF 함수입니다. 함수를 누르시고 SUMIF 확인. 먼저 항목 부분을 드래그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쇼핑을 구할 거니까 쇼핑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액을 적어야 되거든요. 금액의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쇼핑에 96만원을 사용하였다. 여기 컴마가 없어서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위에 있는 컴마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다시 이제 도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SUMIF 확인. 영역은 배달 항목에서 도서를 할 거고요. 구해된 값이 있는 곳이 여기죠. 금액 부분.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196,000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과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면 영역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였는지 스스로 가계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3번째, 피벗 테이블을 설명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선생님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한 것을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 곳에 아무 곳에나 클릭을 하시고요. 삽입에 맨 앞에 있는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새 워크시트나 기존 워크시트가 있는데요. 저는 새 워크시트에다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필드를 선택하세요. 자,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 필드입니다. 학생 이름별로 통합사회 성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뜨죠. 이 상태에서 나는 합계 말고 평균을 보고 싶다. 그럼 여기에 평균을 하고 누르시면 평균이 76.7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또 사회문화도 보고 싶다. 그럼 사회문화 합계가 되어 있는데요. 누르셔서 평균 이렇게 누르시면 바뀝니다. 통합사회는 평균이 76.75, 사회문화는 72.9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난 다른 거 알고 싶다. 그러면 사회문화를 이렇게 없애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지를 알고 싶다.
한국지리 누르셔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저기 가서 평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대값, 최소값도 가능하거든요. 한국지리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학생은 몇 점일까? 그러면 최대값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100점이 가장 높은 점수고요. 통합사의 경우에 최대값이 얼마일까? 눌러보시면 이것도 100점이 최대값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피벗 테이블로 선생님들이 원하는 정보를 아주 편한 방법으로 아실 수 있으니까요.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번째 드롭다운 목록 만들기입니다. 이 기능은 어디에 쓰실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방과 후 과목을 이제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각 담임 선생님들께서 방과 후 신청 과목을 입력해서 방과 후 개원에게 주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여기 개설한 과목 5과목의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약간씩 변경해서 보내주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개원 입장에서는 이걸 정리하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직접 입력하시지 말고 객관식 선택하듯이 목록에서 선택만 하면 되도록 해드리는 기능입니다. 자, 보세요. 먼저 이제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래그를 하시고 데이터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누릅니다. 검사 눌린 다음에 저희는 이제 목록에서 선택할 거기 때문에 여기 모든 값 옆을 누르셔서 목록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원본은요 어떤 내용이 이제 객관식으로 뜰 거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여기 5개를 이제 띄울 거거든요. 확인을 누르시면 끝납니다. 자,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는데 여기 고하우 학생의 시청감 옆에 가면 세모가 생겼거든요. 이 세모를 누르시면 이 5개 과목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 굳이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일이 쳐서 입력하는 그런 시간도 줄고요. 개원 입장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다 했어요. 자, 입력을 한 이후에요. 눌리면 다시 세모가 계속 떠서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데이터 요청 검사 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지우기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눌려도 세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하셔서 방과 후 개원에게 보내주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15번째 차트 만들기입니다. 학생들의 점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요. 학생들의 점수를 보고 이 학생이 성적이 80에서 90, 85로 갔다가 70, 90, 80 이렇게 움직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차트를 활용하면 보다 직관적으로 학생의 성적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고아우 학생 걸 보려면요. 고아우부터 여기 기말 점수까지 드래그를 하시고요. 삽입에 추세니까 꺾은선 그래프를 써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쓰시면 고아우 학생의 점수 변화 사항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실 수 있고요. 1, 6은요. 1학년 중간, 3학년 기말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김희지 학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희지 학생도 드래그를 하시고 삽입에 꺾은 선 조금 다른 거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드래그를 하시면 여기에 좀 알록달록한 버튼이 생겨요. 이걸 누르시면 좀 빨리 할 수 있는 건데요. 차트를 누르셔서 꺾은 선을 누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큰 게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더 작은 걸 하실 수 있어요. 눌러서 스파크 라인이라는 건데요. 스파크 라인 누르시고
꺾은 선 모양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면 아까 것은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작은 모양으로 이 학생들의 어떤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 학생들은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학생들의 변화상을 아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